오늘날 사람들은 한국을 아시아 3위의 경제대국, 기술 강국, 문명의 정점에 도달한 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발전을 이루기까지 한국은 극도로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후진국 한국 파견을 안 왔죠. 억지로 한국 파견은 프랑스 방송사팀이 버스터미널 도착하자마자 경악한 이유. 여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방문했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예상치도 못한 한국의 모습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장면을 목격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루이즈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공영방송국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을 주제로 한 다큐 촬영을 위해 사전 답사 및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견 일주일 전 갑자기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바로 남편 또한 갑작스러운 파견 일정이 잡혀서 한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큰일이었어요. 저희 둘 다 파견을 가게 된다면 초등학생 딸 엠마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거든요. 결국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기로 합니다. 사실 남편은 중국으로의 파견을 다녀온 적이 있고 그곳에서 최악의 인간들에게 시달리다 왔다며 학을 뗐는데요. 남편은 아시아는 곧 중국이라고 생각했는지 치안도 나쁘고 국민성도 후진적인 아시아는 곧 죽어도 안 된다며 차라리 자신이 엠마를 데리고 파견을 가겠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러나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국가임을 잘 알고 있던 저는 남편을 달래며 한국은 아이와 함께 다녀도 매우 안전한 선진국이라고 말해줬죠. 남편은 아시아가 거기서 거기 아니냐며 후진국 한국만은 절대로 못 보낸다며 고집을 부렸지만 저는 통계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며 한국의 낮은 범죄율과 훌륭한 치안 수준을 평가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말문이 막혀버렸고 저는 어렵사리 딸 엠마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일단 저희가 먼저 방문할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반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다큐에 넣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공항 터미널로 향한 뒤 부산행 버스 표를 예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 엠마가 뜬금없이 나서서 자신이 직접 부산행 표를 주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요즘 한국 드라마는 프랑스 방송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엠마는 부산이라는 곳을 들어봤기에 뭔가 자신이 아는 지역이 나오니 들뜬 기분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직원이 엠마가 말한 부산행 티켓 2장 주세요라는 불어를 알아들을 리는 없었죠. 아무리 불어의 파워가 강력하다지만 불어는 영어만큼 대중화된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버스 터미널 직원은 엠마의 불어를 알아듣고 이내 영어를 사용하며 어린이 일장, 어른 일장이 맞냐고 되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엠마는 아직 영어를 못하기에 한국인 직원의 말에 답변하지 못했지만 저는 매우 황당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세계 각국으로 숱한 파견을 다녔지만 불어를 알아듣는 사람을 만난 건 한국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어떻게 불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씩 웃으면서 영어로 자신은 불어를 구사하지 못한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분명 지금도 내 불어를 알아듣고 답변을 했으면서 어째서 불어를 구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저는 그녀가 저를 놀리는 건가 싶어서 약간의 당혹스러움마저 느꼈죠. 그런데 이러한 감정도 잠시 직원은 자신의 귀에 꼽혀있는 이어폰을 가리키며 이건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AI 통역 기능이 탑재된 이어폰이라고 말해오더라고요. 이 이어폰은 세계 각국의 언어를 자동으로 사용자의 언어 환경에 맞춰서 통역해주기 때문에 직원은 한국어와 영어만 구사할 수 있음에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아듣고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AI 기술을 통한 자동 통역은커녕 아예 국가에서 AI 같은 최첨단 분야에 투자조차 하지 않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AI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을 응대하는 직원을 뽑으려면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원들을 전부 한 명씩 뽑아야 할 테죠. 그러나 한국은 뛰어난 기술 하나로
엄청난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면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기계를 벌써 버스 터미널에까지 상용화시키다니 저는 이 나라의 예상치도 못한 우수한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불어만 사용하고도 무사히 버스 티켓을 예매할 수 있었고 한국인 직원의 친절한 미소를 받으며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부산은 매우 멋진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바다와 더불어 근처에 카페들과 각종 편의 시설들도 즐비해 있어서 정말 어린 딸과 함께 바다를 즐기기에 이만큼 완벽한 곳도 없었죠. 그리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치안적으로도 훨씬 완벽한 국가인지 카페 곳곳에는 휴대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고가의 노트북을 두고 오랜 시간 화장실에 다녀오는 한국인들도 보이더라고요. 사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는 도난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에 이러한 모습은 절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심지어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는 카페에 아이를 혼자 두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공공장소에 아이를 혼자 두면 납치 등의 중범죄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에서는 카페에 아이를 혼자 두지 말라는 별도의 공문까지 내보낸 상태죠. 하지만 한국에서 그러한 야만적인 범죄의 기운은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저는 엠마를 혼자 두고도 여러 개인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감도 잠시, 저는 곧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죠. 제가 카페에서 무료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 노트북 배터리를 충전시켜 놓고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의 일이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노트북의 화면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엄청난 불안감을 느껴 엠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도의 어댑터를 이용해 노트북을 충전 중이었는데 엠마가 호기심에 어댑터에 연결된 충전 단자를 잡아챘고 결국 갑작스러운 전기적 충격 때문에 노트북이 먹통이 돼버린 거였죠. 노트북에는 작업 중이었던 문서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국 관련 중요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기에 저는 순간 너무나도 좌절스러운 마음에 도저히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 길로 가까운 수리센터에 방문한 결과 노트북에 가해진 충격 때문에 데이터가 전부 손상되었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받게 되었죠. 이 말은 저는 한국이고 뭐고 곧장 프랑스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소리였기에 이러한 믿고 싶지 않은 상황에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최소 한 달은 소요되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파일은 복구되지 않을 뿐더러 복구율이 30%도 안 되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당장 프랑스로 돌아가서 곧바로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해도 이번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업무에서 심각한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거고 이건 제 일자리까지 위협할 만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잔뜩 표정을 찌푸리고 있던 제게 한국인 직원은 왜 그렇게까지 슬퍼하는 거냐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데이터 복구까지 하루 정도가 걸릴 텐데 그 정도의 여유도 없는 거냐고 물어오더라고요. 저는 그의 황당한 소리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지금 그가 저를 놀리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가 잘 못된 영어를 구사한 건가?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인 직원은 아무래도 제가 몹시 절박해 보이니 자신이 야근을 해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꼭 복구해주겠다며 내일 오전에 다시 방문하라고 말하더군요. 프랑스에서는 한 달이나 걸리는 작업을 한국에서는 고작 몇 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다니 저는 그의 제안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데이터를 복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지배당한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그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다시 찾은 수리센터에서 한국인 직원은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데이터가 100% 복구되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죠. 100%라니 이건 프랑스에서는 데이터 복구 전문 장인들도 해낼 수 없는 복구율이었고 저는 도무지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황급히 중요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들은 정말로 원상 복구되어 있었고 저는 순간 안도감이 들어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며 프랑스에서는 잘해봤자 30% 정도밖에 복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이러한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며 따지듯 외쳤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자신이 고등학교 때 취미 삼아 데이터 복구를 진행해 봤을 때도 70% 정도는 복구했다며 IT 강국인 한국에서 이러한 속도와 실력이 없다면
살아남기 힘들다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IT 인프라조차도 수준급이었고 한국이 지금껏 제게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만 보여준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 덕분에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부산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고 말았는데요, 여자. 왜냐하면 서울에는 눈이 너무나도 많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프랑스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엄청난 폭설이었고 그렇게나 눈을 좋아하던 엠마마저 한국의 살벌한 눈 세례에 정신조차 제대로 못 차리고 두려움까지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눈 때문에 한치 앞도 안 보이고 휴대폰으로 위치 확인조차 힘든 상황이었기에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이 빠진 채 무작정 걷기만 했죠.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한 명이 저희 앞에 다가오더니 이내 영어를 사용하며 놀라운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우산이 없으신 건가요? 저를 따라오세요. 한국에서는 무료로 우산을 빌릴 수 있는 공유 우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근처에 공유 우산 꽂이함이 있거든요. 저는 대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우산을 무료로 빌려주다니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악천후를 이용해서 우산을 정가의 3배 이상의 가격을 부르며 팔아먹는 사람들 투성이기에 그저 황당한 감정만을 느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를 따라 도착한 곳에서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저희를 한국의 주민센터로 데려갔는데 봉봉 그곳에는 정말로 무료로 우산을 대여해주고 있었고 우산에는 어떠한 잠금 장치도 걸려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아무런 보증도 없이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프랑스였다면 이러한 우산을 대여한 뒤 귀찮다는 이유로 아무도 반납하지 않을 게 분명하고 애초에 우산함죄로 모든 우산을 훔쳐가서 팔아넘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단 10분도 유지되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저는 우산을 쓴 한국인들이 우산 꽂이함에 정체불명의 우산을 넣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이들이 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 건가 싶어 의아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우산을 빌린 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곧바로 우산을 반납하러 온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제가 본 장면은 한국인들이 공유 우산을 빌린 뒤 집까지 무사히 도착한 후 자신의 우산을 쓰고 나와서 빌린 우산을 곧바로 반납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민센터 직원은 번역기를 들이밀며 이곳 공유 우산 꽂이함의 우산 수거율은 100%를 상회한다며 가끔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 자신의 우산을 기증하는 한국인들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건 몇 천만 명이나 되는 한국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고 때문에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면식도 없는 남을 위해 자신의 우산까지 기부하는 놀라운 배려를 베풀고 있었고 저는 보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범적인 모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다큐멘터리에 담고자 이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움도 잠시 저는 곧 엠마의 표정이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엠마는 한국의 폭설을 동반한 강추위에 그만 지쳐버린 모양이었는데요. 딸은 도저히 버티기 힘든지 연신 몸을 덜덜 떨며 울상을 짓더군요.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매우 난감했습니다. 아직 숙소에 입실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고 처음 와보는 한국이었기에 도대체 어디서 추위를 피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를 주민센터로 데려와준 한국인 여성은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가 많이 추워하는 것 같은데 괜찮다면 저희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건 어떠세요?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남을 좀처럼 집에 초대하는 법이 없는데 개인주의적인 프랑스인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에게 사적인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만난 지 5분밖에 안 된 외국인을 기꺼이 집에 초대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이 여성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가 싶어 의심도 들었지만 아무리 봐도 이런 호리호리한 여성이 저희에게 위협을 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엠마와 함께 한국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그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엠마를 웬 장판에 눕혔고 장판에 누운 딸은 정말 3초 만에 잠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저는 이 마법의 장판의 정체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장판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전기장판이 매우 상용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별도의 난방을 하지 않아도 장판 하나로 추위를 피할 수 있다니 이건 매우 비효율적인 난방을 사용해서 매달 수 10만 원을 난방비에만 쏟고도 덜덜 떨며 잠을 청해야 하는 프랑스인들에겐 기적과도 같은 물건이었죠. 저는 딸이 누워있는 전기장판에 엉덩이를 대고 잠시 동안만 앉아있으려고 했지만 결국 5분도 버티지 못하고 딸 옆에서 잠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잠에서 깨보니 몇 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저는 민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화들짝 놀랐고 이내 딸을 깨워서 그녀의 집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는 손님들을 초대하고 환대해주는 게 당연한 문화라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왔는데요. 심지어 그녀는 식사를 하라며 엄청난 양의 음식들까지 차려주었죠. 한식의 냄새에 완전히 홀린 엠마는 제 만류에도 그대로 식탁에 앉아 음식들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며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프랑스 전역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한식답게 그녀가 해온 음식들은 입맛이 까다로운 제게도 아주 잘 맞았는데요. 특히나 불고기와 파전, 그리고 잡채는 정말 최고의 음식이라고 봐도 무방했고 그녀는 빈 그릇이 생기면 계속해서 새로운 음식으로 대체해 주었기에 저희는 마치 한식 뷔페에 온 것처럼 풍족한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엠마는 한국의 가정집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호텔에 가지 않겠다며 이곳에서 하루를 묵으면 안 되냐며 칭얼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인은 그런 엠마의 칭얼거림을 보고 눈치챘는지 자신은 괜찮으니 이곳에서 원하는 만큼 머물고 가라며 호의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놀라운 환대와 친절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현재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 다큐멘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프랑스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할 거고 한국을 무시하던 남편도 깜짝 놀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한국은 그만큼 아름다운 나라였거든요. 물론 저는 프랑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의 전기장판까지 구매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전기장판이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시켜 줄지 정말 상상만 해도 설레네요. 한국은 낭만 영화에 등장하는 시적인 자연 풍경이나 거대하고 대규모의 건축물, 독특한 문화와 음식으로 유명한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이다.